지금 이 영상을 누른 순간 당신 인생의 흐름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생 갑인생 호랑이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늘 앞장서서 싸워야 했을까? 왜 쉬운 길은 늘 내 차례가 아니었을까? 왜 잘해도 애써도 늘 한 고비를 더 넘어야 했을까? 그 질문에 2026년 병오년은 처음으로 명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동안은 준비였고 이제부터가 실행이다. 갑인생 호랑이띠의 인생은 애초에 평범하게 흘러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갑목은 큰 나무입니다. 작은 풀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사는 기운이 아니라 폭풍을 맞으면서도 끝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잎목은 그 나무가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자리입니다. 이 구조는 한마디로 병오년에 타고난 에너지 과잉 사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일이 생기고 움직이면 충돌이 따르며 앞으로 나서면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당신은 늘 선택받은 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모되는 자리에 서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인생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많았지만 편하지 않았고 성과는 있었지만 늘 다음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컸고 남들보다 많이 부딪혔고 남들보다 일찍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갑인생 호랑이띠에게 2026년 병오년은 전혀 다른 의미의 해입니다. 병화는 태양의 불입니다.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드러내는 불입니다. 오화는 그 불이 가장 극대화되는 자리입니다. 이 불은 갑목을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닙니다. 명리에서 말하는 목화통명, 즉 나무가 불을 만나 자신의 방향과 존재감을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2026년은 더 이상 참는 해가 아닙니다. 억지로 맞추는 해도 아니고 혼자 버티는 해도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가 가려지지 않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갑인생 호랑이띠의 인생이 조용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흔들리고 한 번 정리되고 한 번 크게 방향을 틀면서 열립니다. 이건 불안정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괜히 마음이 급해지거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그건 불안이 아니라 병오년의 기운이 당신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내 길로 갈 준비가 되었느냐? 1974년생 호랑이띠에게 2026년은 말합니다. 늦은 해가 아니라 제대로 시작하는 해라고. 지금까지의 인생이 전부 전초전이었다면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2026년 병오년의 불은 갑인생 호랑이띠를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판을 바꾸기 전에 먼저 어디에 힘을 써야 하고 어디에서 힘을 빼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갑목은 원래 위로만 자라려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더 높이, 더 크게, 더 빠르게. 하지만 잎목에 선 갑목은 이미 충분히 자랐습니다. 문제는 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장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병오년의 병화는 이 갑목을 시험합니다. 계속 위로만 뻗을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틀어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이 해의 변화는 일과 재물에서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몸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확장하려 들수록 피로가 쌓이고 힘을 주는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재물운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재성을 끌어오는 방식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병오년의 화기는 갑목에게 움직임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정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큰 한방을 노리는 선택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 가장 나다운 방식,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이 돈이 되는 구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재물은 갑자기 쏟아지듯 들어오기보다 한 번 정리된 뒤 필요한 만큼, 그러나 꾸준히 따라오는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 얽힌 돈, 의리로 이어진 거래, 혹은 책임감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던 일들. 병오년에는 이런 구조가 갑인생 호랑이띠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들어옵니다. 이 정리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의 누수를 막는 과정입니다. 돈이 안 모였던 이유가 능력이 아니라 구조였다는 걸 이 해를 지나며 분명히 알게 됩니다. 건강의 신호도 이 시점부터 함께 옵니다. 병오년의 화기는 강합니다. 갑목은 불을 만나면 빠르게 자라지만 그만큼 수분과 기혈을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아직 괜찮다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판단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잠이 얕아지거나 어깨와 목이 쉽게 뻐근해지거나 괜히 심장이 빨라지는 느낌. 이건 병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라는 명리적 경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속도를 줄이는 순간부터 운은 다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갑인생 호랑이띠에게 병오년의 행운은 무리할 때가 아니라 한 발 물러섰을 때 포착됩니다. 이 해의 행운은 갑작스러운 기회보다 이건 지금 안 해도 된다는 판단에서 옵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피하고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자리에 에너지가 다시 쌓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다음 흐름에서는 병오년이 갑인생 호랑이띠에게 보내는 사람과 인연의 신호, 누가 멀어지고 누가 남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어떻게 현실적인 복으로 연결되는지를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풀어가겠습니다. 병오년의 흐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 갑인생 호랑이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는 것은 일도 돈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갑목이 병화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관계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갑목은 본래 고든 기운입니다.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 다르게 말하면 숨기는데 서툰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인생에서는 상황 때문에, 책임 때문에 마음을 숨기고 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병오년의 불은 그 숨김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사람 관계에서 묘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괜찮다고 넘겼던 말이 갑자기 마음에 걸리고 억지로 웃고 넘기던 관계가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건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기준이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명리적으로 이는 비겁의 정리와 관성의 재정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인연이 사실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였다는 걸 깨닫고 나를 잡아주는 사람과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의 구분이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병오년에는 갑인생 호랑이띠 곁에서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큰 싸움도 없고 극적인 단절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줄고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됩니다. 이건 인연이 끊어지는 흉운이 아니라 인연의 제자리 찾기입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새로 들어오거나 다시 가까워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더 하라고, 더 밀어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병오년의 귀인입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갑목을 직접 끌어당기는 인연이 아니라 과열된 화기를 식혀주는 토기를 가진 귀인입니다. 당신의 속도를 늦추고 판단을 현실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귀인은 눈에 띄는 성공을 안겨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인연을 통해 갑인생 호랑이띠의 삶이 한결 단단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 앞에서 괜히 설명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오년의 갑인생은 말로 설득할수록 운이 빠져나가고 행동과 거리로 보여줄수록 운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침묵이 패배가 아니라 운을 보존하는 선택이 되는 해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혼자서 책임지던 역할을 조금 내려놓게 되고 내가 다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기심이 아니라 인생 후반으로 넘어가는 신호입니다. 병오년을 지나며 갑인생 호랑이띠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줄었는데 오히려 숨이 트였다. 이 느낌이 든다면 인연운은 이미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오년의 불은 갑인생 호랑이띠에게 기회를 주는 동시에 분명한 조건을 달고 옵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 이제는 몸과 기운을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갑목은 본래 성장력이 강한 기운입니다. 불을 만나면 더 빨리 자라고 더 멀리 뻗습니다. 문제는 이 성장이 늘 체력과 기혈을 대가로 한다는 점입니다. 병오년처럼 화기가 극대화된 해에는 이 대가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건강은 갑자기 쓰러지는 형태가 아니라 서서히 쌓이는 피로로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괜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과 어깨에 열이 쌓이는 느낌이 찾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속도를 낮추라는 명리적 경고입니다. 병오년의 갑인생에게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것입니다. 아직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 때마다 기운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여기서 멈춰도 된다는 판단을 하는 순간 운은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목, 화, 다의 구간입니다. 나무와 불이 너무 강하면 수가 말라버리고 그 결과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의욕보다 회복이 운을 좌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운이 좋아지는 사람일수록 생활은 단순해집니다. 일정을 줄이고 사람 만남을 조정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끊어냅니다. 갑인생 호랑이띠가 병오년을 잘 넘기는 핵심은 더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행운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 갑작스러운 제안이 아니라 이건 지금 안 해도 된다는 판단에서 운이 새어나가지 않고 남습니다. 그래서 병오년의 행운은 선택하지 않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선택, 에너지를 아끼는 결정, 괜히 증명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모여 갑인생 호랑이띠에게 다음 흐름으로 넘어갈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이 해의 중반을 잘 넘긴 사람은 어느 순간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몸은 덜 썼는데 인생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간 것 같다. 이 감각이 들면 이미 병오년의 불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렇게 조절된 기운 위에서 갑인생 호랑이띠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고 2026년 이후의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병오년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1974년생 갑인생 호랑이띠에게 2026년은 잘 풀리는 해도 편안한 해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해라는 점입니다. 갑목은 원래 끝까지 자라야 하는 기운입니다.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고 어중간한 자리에 머무르는 성질도 아닙니다. 그래서 갑인생의 인생은 항상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감각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문제는 그 감각이 때로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족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병오년의 병화는 이 갑목에게 묻습니다. 계속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방향을 바꿀 것이냐. 이 질문 앞에서 도망치면 다시 반복이고 정면으로 마주하면 전환입니다. 이 해의 변화는 외부 환경보다 내부 기준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또렷해집니다. 이 기준이 서는 순간부터 재물도, 인연도, 건강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갑인생 호랑이띠에게 병오년의 복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사람에게 소모되지 않고 괜히 증명하지 않는 선택. 이것이 이 해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2026년의 끝자락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닌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안정감이 바로 다음 10년을 떠받치는 뿌리가 됩니다. 병오년은 갑인생 호랑이띠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는 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지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1974년생 호랑이띠에게 이제 인생은 싸워서 증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 시기.
그 시점이 바로 2026년 병오년입니다. 여기까지가 74년생 갑인생 호랑이띠의 병오년 흐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략한 사주풀이와 함께 소원 성취 기원도 해드립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내 힘을 지키며 가는 시간입니다.